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이나 사랑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는 말에 주저앉아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애써 외면해 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을 찾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랑과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나이에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새로운 만남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관계를 통해 얻는 감정적 안정과 행복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할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과 만남이 중요한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지지와 외로움 해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와도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 공허함은 일상 곳곳에서 더 깊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혹은 TV를 보다가 문득 상대방과의 대화가 그리울 때 이 모든 순간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71살 박정래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래 씨는 3년 전 평생을 함께해 온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당연하게 존재하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느껴지는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은 어느 순간 무너져버렸고 혼자 남겨진 집 안의 고요함은 정래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함께하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었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연락하기는 어려웠고 정래 씨는 점차 세상과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정래 씨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 독서 모임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볼까? 라는 작은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한 그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 역시 오랜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 비슷한 상실감을 나누며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니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관계는 이처럼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며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지지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노년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요. 새로운 만남은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지지와 외로움 해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관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활력과 만족 증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삶은 정해진 틀 안에서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은 단조로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자 씨는 평생 동안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결혼에 떠나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없어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에서 주최하는 실버 댄스 교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가볍게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성 박동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규 씨는 활발한 성격으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영자 씨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함께하면서 영자 씨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되어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새로운 만남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아지고 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을 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활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와 고립 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바쁜 일상에 점점 소식을 주고받지 않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는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해외로 이주하면서 홀로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출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끊기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낼 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순자 씨는 말합니다. 그러던 중 순자 씨는 이웃의 권유로 지역 노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76세의 정우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라고 순자 씨는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의 우울증, 치매 등 여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단절된 일상에서 벗어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많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교류를 통해 다시금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와 안정감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안정감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78세 강순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순애 씨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병원에 가는 길은 항상 큰 부담이었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무섭더군요.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는 걱정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순애 씨는 건강 강좌에 참석했다가 80세 박종섭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섭 씨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순애 씨에게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종섭 씨는 순애 씨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며 그녀에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다니던 병원에 누군가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운동이나 식습관을 함께 개선하거나 필요할 때 병원을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관리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혼자 관리하는 사람보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역시 새로운 관계를 통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건강에 대한 부담감,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가와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여가 시간이 많아지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나누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6세 이혜경 씨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혜경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특별히 즐길 만한 취미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TV를 보며 보내곤 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을 하든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경 씨는 친구의 소개로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자체가 낯설고 등산도 해본 적이 없어 걱정이 앞섰지만 모임에서 만난 78세 최용식 씨가 그녀를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등산 외에도 음악 감상과 여행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클래식 콘서트를 보러 가고 주말마다 가까운 지역으로 소풍을 다니며 여가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새로운 관계는 단순히 일상을 채우는 것만이 아닌
삶에 활력을 더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공유된 즐거움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미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단지 활동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경험을 쌓으며 삶에 대한 시각도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여가와 취미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단조로운 일상을 색다르게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나누며 삶을 더욱 다채롭게 채워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걷던 길도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새로운 풍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노후 계획과 안정된 미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누구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혼자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안정감을 찾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80세 최민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많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던 중 민숙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82세 이정호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숙 씨와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노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관리부터 재정 계획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두 사람 모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고민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이제는 미래가 무섭지 않아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으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경제적, 건강적 안정은 큰 걱정거리이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단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만들어가는 미래는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그 도전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서로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관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7번째는 노년기의 결혼과 재혼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결혼이나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결혼은 특히 노년기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84세 이예순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순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며 자녀들에게 최대한 의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누군가와 함께라는 안정감이 간절해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야 할 때의 불안함, 아플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혜순 씨를 더 고립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혜순 씨는 친구 모임에서 만난 86세 김정수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독을 느끼던 중이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하며 함께 노년의 삶을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예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의 시선이 어떨지 걱정이 컸죠. 하지만 저희가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가기로 한 이 결정을 통해 훨씬 안정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든든합니다. 노년기의 결혼은 단순히 동반자로서의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법적,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서로를 보호자로 지정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해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자녀와 주변 가족들에게도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에는 현실적인 고민도 따릅니다. 재산 문제나 가족 간 갈등,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신중히 거친다면 결혼은 외로움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결혼은 사랑과 안정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도 서로를 책임지고 의지하며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8번째는 결혼 대신 애인 관계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결혼보다는 애인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보다는 애인 관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과 동반자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노년층에서는 결혼보다 관계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4세 송정자 씨와 76세 박재호 씨는 몇 년 전 친구가 주최한 저녁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공감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가 시간을 공유하며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결혼보다는 애인 관계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정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나이 든 저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고 느꼈어요. 재산 문제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애인 관계로 함께 있으니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부담은 덜 수 있어 좋더군요. 박재호 씨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가 저희에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애인 관계는 노년기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나 법적 문제에서 오는 복잡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병원 보호자, 지정이나 상속 문제 같은 상황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약 52%가 결혼보다는 애인 관계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독립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인 관계도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등 긴급 상황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결혼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면 애인 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 관계를 바라보며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관계가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설렘만큼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설렘을 동반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볼 어려움과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입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 굳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시선이나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걱정하거나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의욕을 꺾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경제적 문제와 신뢰 형성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때로 경제적인 부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비용, 취미생활의 비용 등이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심으로 접근하는지 혹은 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과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나이와 함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온 만큼 생활 방식과 습관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넷째, 새로운 만남의 기회 부족입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일상의 동선이 한정적이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불안감과 자존감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관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계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신중히 준비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남은 인생을 혼자라고 느끼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인생을 채워주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리고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